김동섭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굿모닝. 비가 오네요. 예, 네. 비가 오네요. 네. 이번 주에 눈 소식 있더라고요. 네, 수요일 날 눈 한 6인치 넘게 온다는 그러니까요. 얘기 지금 있더라고요. 제설차가 많이 다니더라고요. 네. 네. 이제 눈이 온다, 비가 온다 하면 운전자들이 조금 조심조심 운전을 네.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요. 어제 날씨가 너무 좋았잖아요. 네. 제가 어제 운전을 하면서 사고 난 차량을 정말 많이 봤어요. 이게 웃기죠. 네. 눈 오면요. 네. 사고가 덜 나요. 그러니까요. 네, 사고는 나요. 사고는 네. 나는데 그 발륨상 사고 난 발륨상 그 네. 횟수가 좀 덜 나요. 이게 조심조심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첫째는 눈 오니까 안 나가고요. 아, 그렇군요. 운전을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네. 그다음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눈이 바로 앞에 보이고 눈이 내리고 있는데 당연히 조심할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조심조심 운전하다 보니까 네. 사고 좀 덜 나는데 네. 어제같이 날씨 좋은 날, 네. 날씨 좋은 날은 사고가 더 나요.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네. 여름하고 겨울하고 비교해 보면 네. 보통 의뢰인들 생각에는 청취자분들 생각에는 당연히 네. 겨울이니까 겨울에 많이 날 것 같은데. 근데 반대예요. 아. 네, 이유는 네. 제 생각이야. 이거는 네. 딱 정해진 건 없는데요. 네. 이유는 네. 산만 운전이에요. 아, 여기저기 보느라고요? 그렇죠. 모든 그러니까 이게 보는 것 때문에 산만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아니면 뭐 핸드폰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잠깐 딴 생각을 한다든지 그리고 날씨 좋으니까 졸음도 네. 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아. 사람이 긴장이 풀리면 사고가 나요. 아, 그렇군요. 네. 어제 정말 유난히 사고 촬영을 많이 봤어요. 네. 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래서 눈이 온다고 하니까 다들 좀 준비하시고 안전운전 해야지라고 예.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예. 눈 올 때 좀 조심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제일 쉽게 해결할 방법은요. 네. 운전 안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가요? 그 다음에 쉽게 할 방법은요. 네. 속도 줄이는 게 최고예요. 아, 속도 네. 줄이는 속도 거. 줄이고 네. 거리 두고. 아, 그게 거리 제일 두는 거. 중요해요. 네. 이제 눈 안 왔을 때 네. 정상적인 길에 이제 운전할 때는 3초 정도 적어도 3초 정도를 거리를 두고 운전하는 게 룰이에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네. 3초 정도 거리를 두는데 그게 꽤 길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하잖아요. 네. 50마일로 운전하다가 네. 3초 동안 눈을 감고 딱 뜨면요. 네. 얼마나 간지 아세요? 얼마나 가 있죠? 굉장히 축구장 거리에 축구장 골대에서부터 그 다음 골대까지 갈 정도로 거리가 그만큼 길어요. 근데 네. 그 긴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네요. 네, 네. 그만큼 거리 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네.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오면은 네. 그거보다 더 거리를 두셔야 돼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상하게 비 오고 눈 오는 날 더 다닥다닥 붙어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빨리 네. 집에 가고 싶어서 그런 거 그럴 아닐까요?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거리 두고 네. 운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좀 그러니까요. 끼어들어도 네. 천천히 가는 게 나으니까 맞아요. 거리 운전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끼어들게 할 때 못 끼어들게 하려고 더 바짝 가시는 네. 분들 계신데 네. 그냥 여유롭게 좀 가시는 맞아요. 게 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 될 맞습니다. 수도 있겠네요. 예. 네.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해도 경찰이 잘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왔어도 뭐 상황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간다. 네.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때가 많아요. 경찰이 안 올 때가 거의 다고요. 네. 오면은 상황 봐가지고 이제 안 다쳤다든지, 네. 뭐 차도 데미지 많이 안 났다든지, 뭐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당신들끼리 해결하세요. 그러고 가버려요. 네. 나중에 아프면 어떡해요? 안 되죠. 그 리포트를 써주긴 하나요? 안 써져요. 그럼 어떡해요? 방법을 찾아야죠. 어떻게 찾아야 되죠? 어떻게 찾을까요? 자, 방법은 네. 있고요. 네. 제일 좋은 거는 경찰이 와서 리포트 써주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의뢰인들한테 사고 나면은 무조건 아프다고 그래요. 네. 조금이라도 아픈 거 있으면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어지럽습니다. 그럼 네. 아픈 거예요. 네네. 아픈 거예요. 그러면은 앰뷸런스 부를까 하면 부르라고 하세요. 네. 그러면 아픈 사람한테는 경찰이 리포트를 써줄 때가 많아요. 그럼 앰뷸런스가 왔잖아요. 네. 진짜 죄송하지만요. 네. 진짜 심각해서 앰뷸런스 타고 이머전시룸 가서 치료받아야 되고 검진 받아야 될 사람 아니면 네. 안 타셔도 돼요. 불러놓고요? 예, 그거는 이제 비도덕적인 말이니까 네. 새겨 들으세요. 네네. 새겨 들으는데 아픈 사람한테는 네. 경찰이 와서 리포트 써줄 때가 많아요. 네. 거의 다 써주게 돼 있고요. 네네. 그 MV104상 그 모르비크 룰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경찰 리포트 경찰 써주는 룰이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기 전이에요. 네.
프로퍼티 데미지, 차 데미지가 1000불 이상 데미지가 났잖아요. 네. 경찰이 봤을 때. 네. 그럼 무조건 써주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고요. 네. 그러니까 경미한 사고는 안 써줘도 된다는 말이죠. 네. 그 다음은 무조건 다치면 써주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keyword here, 네. I'm injured. 아, 네. 예, 난 다쳤습니다. 네. I'm injured. 딱 그렇게 하면 무조건 써주게 돼 있는 게 룰이었는데, 네. 우리 그 나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이게 좀 룰이 좀 희미해졌어요. 네. 예, 희미해져서 경찰의 재량에 따라서 이제 써주는 게 많아졌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다쳤다고 해서 이제 경찰 리포트 써주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잖아요. 네. 안 되면은 저는 경찰이 많이 왔으면은 부탁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아픈데 네. 경찰 리포트가 있어야지 보험에 연락을 해서 노폴트 열고 여러 가지 내 혜택을 받는데 순리하다 그러는데 네. 경찰이 바쁘신 건 알겠지만 빨리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중하게 부탁을 해서 네. 경찰이 써주면 very good. 네. 잘하신 거고요. 네. 네. 안 써줬다. 네. 그럴 때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요. 네. 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요. 경찰이 써준 것 같이 리포트를 만드는 게 이제 포인트잖아요. 그죠? 네. 제일 좋은 거는, 예를 들어서, 서 있는데, 뒤에서 누가 날씨 너무 좋다고, 네네. 보다가 뒤로 쾅 받았어요. 네. 네, 그러면은 뒷사람이 100% 잘못한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인포메이션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경찰은 인포메이션을 받으면, 운전면허증, 레지스트레이션, 인슈런스 다 조사를 해요. 네. 거기서 자기 시스템으로. 네. 문제가 있는지, 네. 범죄자인지, 네. 보험은 살아있는지, 네. 안 살아있으면 딱지 띄고,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액세스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그때, 본인 보험증에 가지고 보험에서 연락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예 그때 클레임을 해버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바로 그 자리에서요. 네. 이날에 여기서 사고가 났습니다. 당신 가입자가 내 차를 쳤습니다. 네. 쳤을 때 내 차 안에는 나 운전자, 내 옆에 와이프, 내 뒤에 애들, 친구 타고 있었습니다. 네. 이러면 이렇습니다. 네. 기록을 해놓으면 네. 훗날에 디스퓨트가 안 생겨요. 아, 그렇군요. 네. 그게 제일 좋은데 네. 그건 이제 영어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영어가 힘드신 분들은 네. 그러면 사고가 났어요. 네, 네. 김동섭 변호사가 라디오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 그쵸. 네. 다 기억하면은 네. 너무 좋은데 네. 이게 사고가 나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생각나요. 이 심장이 막 150번 막 파닥파닥 뛰고요. 네. 앞이 노랗고요. 네.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의뢰인들을 얘기한 걸 제가 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네. 지워져요. 그렇죠. 네, 다 지워지고 그냥 10개를 얘기했으면 한 서너 개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다 기억 못 네. 하실 때가 많거든요. 네, 네. 제일 좋은 거는 전화하시는 게 나아요. 네, 변호사한테 전화를 하세요. 네. 네, 보통 사람들이 차 사고 나면 내 차 그러면 정비소 연락하고요. 그렇죠. 내 보험에서 연락하고요. 내 몸 그러면 병원에 네. 연락하는데 다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몸 치료받고 차도 고치고 보험 처리도 하고 그런 거는 다 변호사가 전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거를 프로세싱 하는데 그러니까는 법에 대해서 다 아는 전문의한테 전화를 해서 네. 자문을 받는 게 제일 최고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사고 났을 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네. 다 다르잖아요. 그럼요. 케이스가, 그렇죠?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자기 법적인 거를 혜택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거는 변호사한테 네. 전하는 게 제일 나아요. 아. 네. 변호사님들 사고상의 변호사님 많잖아요. 그렇죠. 24시간 번호 다 있어요. 네. 네, 전화하세요. 네. 전화에 입력해 놓으시고 네. 특별히 부모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 부모님들 있으신 분들 네, 청취자분들 네. 부모님들 있으시면 그렇죠. 네. 부모님들 전화 가지고 전화 입력해 주세요. 왜냐면은 사고 딱 나면은 야 아무개야 나 아빠인데 사고 났다 이게 이제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 네.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늦어져요. 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바로, 김동석 변호사한테 전화하는데 그게 제일 나아요. 그렇군요. 네. 지금 당장 부모님의 전화기를 여셔서요. 저장을 하십시오. 제가 전화번호를 불러드릴게요. 24시간 전화가요. 646-808-7375 646-808-7375 이 번호가 24시간 번호입니다. 네, 여러분의 부모님 전화기에 빨리 입력을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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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런데 그것도 없고 네. 예를 들어서 전화가 안 뚫린다.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네.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보험에서도 연락 못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는 적어야 돼요. 이제 적어야 되는데 사진 찍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네. 사진도 내 차 본인 차만 데미지 난 부분만 찍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러면 본인 차 데미지 났으면은 상대방 차도 데미지가 났을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차가 어떻게 데미지 났냐 따라서 네. 과실도 입증이 되고요. 네. 얼마나 세게 붙어서 심각한 것도 이제 입증이 되는 거예요.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분들은
자기 차만 이렇게 찍은 분들 있고 어떤 네. 분들은 상대방 차만 찍고 네. 어떤 분들은 플레이트 한번 다 빼고 찍는 분들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데. 네, 그리고 차만 찍어서 어디서 사고 난지 모르게 찍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진도 어떻게 찍나가 되게 중요해요. 네. 네. 어떻게 찍어야지 잘 찍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 레커멘데이션 많이 찍으세요. 많이. 네, 그러니까 내 차도 찍고 네. 이러면 저러면도 찍고 어디 네. 차 사고 난 지역도 찍고 어디서 서 있는지 찍고 상대방도 찍고 상대방 차도 찍고 상대방도 나오게도 찍고 네. 길 이름도 찍어놓고 어느 방향에도 찍어놓고 그러면 네. 도움돼요. 그러니까 차만 그 사고 난 것만 찍을 게 그렇죠. 아니라 네. 주변도 조금 이렇게 같이 그렇죠. 찍어두라는 거죠. 네. 이거는 제가 배운 게 네. 당연히 케이스를 계속 해서 배운 것도 있는데요. 네. 저희 그 펄맨은 조사하는 팀이 따로 인베스티게이션 팀이 따로 있어요. 네. 그 사람한테 직접 자문을 구한 거예요. 아. 네, 사고나 현장에 갈 때도 있어요, 조사하러. 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걸 따라서 보고 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네. 네. 와. 이 사고 나서 해야 될 거는 끝도 없어요. 지금 한 시간 다 채울 수도 있어요. 그래요? 정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전화번호 빨리 알려주세요. 다시 알려주세요. 이러고 계시거든요. 전화번호를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 상담하실 수 있는 번호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866-994-4949, 866-994-4949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사고 났을 때 언제든지 전화하실 수 있는 번호가 있는데요. 요 번호는 646-808-7375, 646-808-7375번입니다. 네.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상황에서 제가 이제 라디오 나와서 많이 잔소리 같이 얘기했어요. 네네. 제 것만 입력하지 마시고요. 네. 다른 변호사님 사고상의 번호도 입력해놔서 적어도 2개, 3개는 가지고 계세요. 네. 왜냐면 저하고 사무장님하고 교대로 봤는데 네.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못 받을 수도 있으면 네. 아니 김 변호사가 전화하라고 입력해놨는데 나 좀 사고 났는데 어떻게 이러지 마시고 네. 그 다음 변호사한테 전화하시면 돼요. 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네. 꼭 명시하시고. 네네. 네. 지금 이제 우리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리포트 받는 법, 경찰이 안 왔을 때 해야 되는 법들 쭉 나열하셨는데요. 요걸 잘 기억하셨다가 활용하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게 기억이 안 나서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요럴 때는 전화번호를 미리 입력해 두셨다가 사고가 났을 때 빨리빨리 전화를 하시는 게 좋겠고 우리 김동석 변호사님이 한 가지 더 서제션 하신 것은 김동석 변호사 번호뿐만이 아니라 다른 변호사 번호도 몇 개 입력해 두시라. 여러분의 안전을 걱정하시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질문이 지금 꽤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도와주시는 분들을 만나고 와서 질문을 계속 이어가 볼게요. 오늘 생활 상담은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김동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최대의 보상 해결사,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는 신속한 일처리, 최대한의 보상으로 교통사고, 건설 현장사고, 의료사고, 사고로 인한 사망 등 각종 법률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주소 163-07 디포트 로드고요. 스트리트 넘버 101 플러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1866-994-4949, 866-994-4949, 24시간 전화 646-808-7375, 646-808-7375번입니다. 생활상담 생방송 전화는요. 718-762-9300, 718-762-9300, 카톡 아이디 FM87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생활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제 질문이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아이가 18살 때부터 운전을 시작을 했대요. 작년에 이어 올해 대학교 업스테이트에서 세 번째 상대방 과실로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연이은 사고로 보험료가 올랐고요. 마지막 사고는 상대방이 스탑사인을 안 지키고 나온 우버 차량과 접촉해 그곳에서 우리 쪽에 10% 과실을 인정하라고 보험에서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우리 애는 에어백이 터져 산지 3개월 만에 폐차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네.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이제 애가 건강할 거라 생각하고요. 네. 중요한 거는 애 건강이 먼저니까. 그렇죠. 그거 먼저 다행이라고 생각하실 거라 믿고요. 이게 좀 웃긴 게 보험회사가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바탕으로 보험이 올리는 건 맞아요. 네네. 네, 무조건 과실 바탕으로 보험을 올리고 안 올리나 결정을 하고요. 네. 과실도 100% 상대방, 내가 0% 이런 게 아니고 네. 상대방의 과실이 좀 더 월등하게 많으면 네. 본인 과실 없이 사고가 났다 그러면 보험이 안 올라요, 보통. 네네. 근데 그 예외가 네. 이제 이런 거예요. 오. 뭐 1, 2년 사이에 사고가 3번 났다 그러면은 연속으로. 네. 보험회사에서 이제 이 사람은 사고가 자주 나는 사람이다 책정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유 없이 이렇게 설명을 본인은 2년 사이에 사고가 3번 났으니까 보험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알잖아요. 그렇죠. 얘기를 안 해줘요, 보험회사에서. 그냥 올려버려요. 네.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제 의뢰인들 저런 분도 많으세요. 웃긴 게 멀피의 법칙이라고 사고 나면 자꾸 사고 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방법이 없어요. 보험회사 바꾸셔야 돼요. 네, 다른 보험회사를 알아보시는 게 제일 현명해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사고 기록이 많으면 다른 보험회사를 컨택하면 그쪽에서도 당신은 사고 기록이 좀 많아서 보험료를 좀 많이 내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건 이제 좀 알아보셔야 되겠지만 그 사고 기록에 본인이 과실 안 했다는 거 입증을 해주면 돼요. 네. 보험회사에다가 뭐 작년에 처음에 사고 났을 때는 내 서 있는데 뒤에서 쳤다. 네. 그래서 경찰 리포트 있으면 드리고. 네. 두 번째 사고는 뭐 whatever. 그러니까 뭐 주차된 차를 치고 갔다. 네. 그러면 본인 잘못 안 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리포트 있으면 주차된 그냥 밴들리즘으로 넘어간 거 이제 클레임 설명해드리면 되고 이번에는 스탑사인 인사에 무시해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과실이 본인 과실인 게 아닌 게 나오니까 그때는 이제 다른 보험회사에서 가입자를 원하니까 뉴 그 인슈어드 하는 걸 원하니까 보통 그 편리를 봐주고 그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게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요. 스탑사인 무시하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어디 부딪혔나 따져서 그 과실이 100%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당연히 우버차가 지금 스탑사인 무시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잘못한 건 우버차가 잘못했는데 이 교차로가 예를 들어서 크고 길이 크고 아니면은 차 부딪힌 부분이 앞부분이 아니고 뒷부분이라든지 그러면은 뒷부분이 아니고 앞부분이라든지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본인이 운전한 사람도 사고 난 거를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안 했다. 그런 바탕으로 과실은 아니지만 그 과실 퍼센테이지를 좀 책정할 수는 있어요. 근데 10% 정도는 is pretty much nothing. 근데 교차로에서 많이 그래요. 그럼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과실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하고 다른 보험사를 좀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따님이 업스테이트에서 사고 나서 이제 학교도 다니시고 그러겠지만 그렇죠. 이제 에어백 터질 정도면 많이 다쳤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보험은 anyways 올라갔으니까 노폴트 치료 받으시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으세요. 그래요? 우버차 통해서 그거 다 혜택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험도 걱정하시지만은 따님 건강이 더 먼저니까 노폴트 열어서 검진이라도 꼭 받아보셔야 돼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레인지 오브 모션이라고 사람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레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리밋돼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뭐가 다쳐서 그럴 때가 많아요. 목이나 허리가 이렇게 다쳐서. 그런 거 있는지 체크업하시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 만약에 이때 당시에 노폴트 클레임을 안 거셨다면 사고 난 지 얼마까지는 다시 이거를 할 수 있죠? 예리한 질문이시네요. 뉴욕은 30일이에요. 30일이요? 저는 I don't like that rule. 뭐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사고 나고 다치고 곧바로 아프신 분들 있고 2주에 아프신 분들 한 달 후에 아플 수도 있잖아요. 한 달 지나서 아플 수도 있고요. 그렇죠. 무슨 상황이 생겨서 한 달 안에 접수 못할 수도 있고요. 근데 룰은 30일이에요. 30일. 뉴저지는 45일이에요. 뉴저지는 조금 기네요. 그러니까 30일 안에 접수해야 되니까 지금 좀 질문하신 분 따님 사고 난 지 30일 안 됐으면 빨리 노폴트 여시고요. 검진 받아보시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866-994-4949, 866-994-4949번이고요. 24시간 번호 646-808-7375번입니다. 바로 자동으로 제가 전화번호가 나오네요.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전화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전화번호 자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고 얘기가 나와서 제가 생각나는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요.
차를 사고 한 얼마 정도의 기간까지는 사고가 나면 정비소에서 새차 부품으로 그 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사고가 나서 수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 중고 부품으로 이걸 수리를 하신 거예요. 이 경우에는 뭐 정비소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따지셔야 되는 게 이제 모든 사고가 나서 차를 고치잖아요. 네. 그러면 정비소에서 이 차는 이거 고쳐야 되니까 이만큼 주세요. 그게 아니고 네. 차를 데미지 난 거를 보험회사에서 인스펙터가 나와서 인스펙션을 해요. 네. 자, 이 차는 이렇게 고장 났으니까 이런 부품을 써서 이렇게 고치십시오. 네. 근데 지금 말한 대로 이 차가 새 차면은 네. 다 새 부품으로 할 수 있게 책정을 해서 가격이 나오고요. 네네. 중고차면 OEM이라고 그러죠. 이제 옛날에 다시 만들었던 파트라든지 뭐 그런 파트를 쓸 수 있게 이제 책정이 돼서 나와요. 네. 그 책정된 범위 안에서 이제 고치게 돼 있는데 네. 정비소가 그걸 어기고 네. 그거를 뭐 다른 파트를 했다든지 네. 그러면은 그거는 계약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사기일 수도 있고요. 네. 네. 근데 그거는 당연히 클레임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만약에 그 부품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때 소송을 하면은 얼마나 지났을 때 소송이 가능해요? 발견했을 때부터 가능하고. 발견했을 때부터요? 발견했을 때부터 가능하고, 이건 좀 애매해요. 스태츄 리미테이션은 정확히는 제가 지금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은 안 나는데, 보통 2년에서 6년 사이예요. 네. 그러니까 발견하고 곧바로 이제 클레임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그 금액이 5,000불 미만이면 스몰 클레임스 가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스몰 클레임스라고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데 가서 하셔도 되고. 정비소 가서 잘 얘기하셔도 되고. 잘 얘기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그렇죠. 해결하기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런 정비소가 없어야죠. 그렇죠. 네. 자, 질문을 또 한 가지 드릴게요. 길을 걷고 있는데요. 어떤 차가 급정차를 하는데 치이는 줄 알고 놀라서 피하다가 정차되어 있던 이 자신의 차에 부딪히셨대요. 그래서 이 본인도 다치고 정차된 본인의 차 백미러도 파손을 입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급정차를 한 차가 보험 처리하지 말고 수리비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팔을 심하게 부딪혔는지 팔꿈치가 많이 아픕니다. 정보는 교환했는데 하루 지나도 경찰 리포트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경찰 리포트는 힘들 거예요. 네. 하루 지났으니까 경찰이 가서 그러니까 차 친 사람, 운전한 사람이랑 피해자랑 같이 가면 가능해요. 같이 가서 이렇게 사고 났는데 경찰 리포트 만들어 주세요. 네. 옛날에는 가능했는데 요새는 모르겠어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렇죠. 경찰 리포트 없어도 돼요. 그래요? 네, 없어도 되고 왜냐면 인포메이션 다 받아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이제 어떻게 하셔야냐면은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증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포메이션 바탕으로 그 상대방 보험회사한테 클레임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보행자 사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차가 있어도 상대방 차 보험을 통해서 치료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치인 건 아니어도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임팩트가 부딪히면은 커세이션이라고 임팩트가 부딪히면 제일 쉬운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reckless driving, 그러니까는 정상적으로 운전을 안 하고 상대방 차량 과실 바탕으로 이 direct defect, 그러니까 오늘 왜 이렇게 영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과실 바탕으로 이제 그 피해자가 다친 게 입증이 되면요. 그러면은 부딪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부딪혀서 다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이 사람이 과실 바탕으로 이 사람, 우리 피해자가, 피해를 받은 걸 입증이 되잖아요. 그러면 입증이 됐다는 건 이 사람이 예를 들어 과속을 했다가 사람을 못 보고 급 브레이크를 밟아 서긴 섰지만, 부딪히진 않았지만 과속을 하고 사람 못 본 그 영향 때문에 우리 의뢰인이 다쳤다. 다쳐가지고 차도 데미지 났다. 그러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하실 수가. 가능하고 보험회사 연락해서 이제 상대방 쪽 보험을 통해서 이제 노폴트 열어서 치료받으시고 보상금도 받으시고 다 하실 수 있고 여기다가 이제 프로퍼티 데미지까지, 차 데미지까지 났잖아요. 몸이 쳐서. 그럼 그 데미지까지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경찰 리포트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또 이렇게 또 케이스가 진행이 될 수 있겠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차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클레임이 통틀어서 크게 봐서 3가지예요. 그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봐서 차 고쳐야 되고요. 차가 이제 차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분이 넘어져서 다쳤는데 차는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비싼
뭘로 할까요? 샤넬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방이 찢어졌어요. 그럼 그것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요? 네. 오. 그렇잖아요. 프로퍼티니까. 프로퍼티 데미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아침부터 이런 얘기 제가 강아지가 있었어요. 강아지를 들고 이제 걸어가시는데 사람이 치여가지고 강아지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보상금은 못 받고요. 다쳐도 치료는 안 되고요. 물건으로 취급이 돼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가족인데 가족이지만 물건으로 취급이 돼서 그 강아지의 가치를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걔가 죽었다. 그러면 심적으로 의뢰인이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고생을 하죠. 심적으로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가족 죽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그거를 보상금 받아주는 게 변호사 일이에요. 그렇군요. 본인이 다친 것만 보상금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되게 단순한 말이에요. 그러면 쉽죠. 아무나 하죠. 다친 것만 그냥 보험 치료 기록 보내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그 다친 거 세 가지로 봐요. 그것도 세 가지 보는 게 하나 다친 거 바탕으로 다친 거 금전적으로 무슨 손해를 받나? 그다음에 삶이 어떻게 바뀌었나? 그거를 다 이제 금전적으로 따져가지고 보상금 받아내는 게 변호사 일이에요. 그렇군요.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 내가 강아지를 내 사랑하는 새끼가 죽었는데 그 다음서부터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심적으로 이제 힘든 거를 이제 받아내는 거예요. 원상복귀 못 시키니까. 그렇군요. 근데 물리적으로 이제 신체 훼손을 입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까지 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또 질문이 한 가지 들어왔어요. 갑자기 강아지 하니까 슬퍼져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알아두면 참 좋은 정보니까요. 자동차 사고가 나서 뉴욕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지금 한국을 가야 하시는 상황인가 봐요. 한국의 통증 병원을 다녀도 치료 기록이 적용이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요? 너무 문제가 우리가 뉴욕에서 이제 사고 나서 뉴욕에서 치료받잖아요. 그러면은 노폴트라는 보험에서 치료받는 건 청취자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잠깐만, 노폴트 보험회사에서 인정해주는 통증병원이나 의사선생님 바탕으로 노폴트 클레임을 해서 노폴트 빌링이 되고 돈이 지출이 나가고 치료 기록이 있어야지 그거 갖고 이제 싸워서 받아내는 거잖아요. 그런 기록은 쉽게 받아내서 이제 싸우기가 쉬운데 한국에서는 노폴트 받는 병원이 없어요. 그 말은 미국에 있는 보험회사가 한국에 있는 병원을 노폴트를 받아서 치료할 수 있는 의사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인정 안 해주는 의사의 말을 미국에 가져와서 상대방 보험회사가 그걸 보고 인정을 해주냐 안 해주냐 그게 안건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도움은 돼요. 도움은 되는데 미국에서 노폴트로 치료받는 병원보다는 덜 되죠. 덜 되지만 중요한 거는 영어로 받아오셔야 돼요. 영어로 진료받은 기록을요. 영어로 받아오셔서 그거를 싸워요. 우리가 싸우긴 하는데 보험 처리는 안 돼요. 그렇군요. 본인 자비로 하신다든지 한국에 뭐 보험 있으니 보험 처리 하시는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의뢰인들이 많이 이렇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관광 왔어요. 관광 왔는데 놀다 가야 되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렇죠. 많이 다치셨어요. 그래서 치료도 받고 하셔야 되는데 관광 비자가 요새 무비자라서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다고 관광 비자를 치료받는 이유로 연장은 안 되거든요. 그 무비자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애매하죠. 치료를 받다가 가야 되나요? 가셔야 돼요. 의뢰인들 어떻게 하시냐면 그러면 치료 받고 가셔서 한국에서 좀 치료 받다가 다시 오세요. 다시 와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제대로 수술도 하시고 다시 치료도 받고 회복하시고 다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나는 관광 왔는데 사고가 났는데 아이고 할 수 없다. 한국 돌아가야 되니까 그냥 가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거는 혼자 결정해서 좀 나쁜 결정을 하신 거고요. 상담을 하셔야죠, 변호사님하고. 변호사님하고 꼭 상담하셔서 이렇게 하셔야 돼.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사고가 나잖아요. 사고가 나면은 전문의하고 상담하는 게 키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관광 왔다가 사고 났으니까 아무리 치료받고 싶어도 나는 외국이니까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럼 전문의가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맞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다 돼요. 서류 미비자도 되고 관광 오신 분도 되고 다 돼요.
네. 방법은 있어요. 네. 그분들도 한국 가서 치료받은 기록으로 쌓아서 보상금 받아낼 수도 있고요. 네. 그럼 보상금 받으면 한국에 있는데 돈은 어떡합니까? 송금해드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방법은 있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섣불리 판단을 해서 그렇죠. 요거를 못할 수고 있는 네. 거군요.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그냥 결론을 본인이 먼저 내려버리고 늦게 오세요. 그러면은 제가 좀 안타까워요. 그렇군요. 한 분은 서류 미비자 분인데 신분 때문에 불안하셔가지고 아픈데 낑낑 앓다가 어디 누가 지인이 얘기해줘가지고 오셨는데 한 달이 넘은 다음에 오셨어요. 아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30일은 접수해야 된다고. 그래도 그분은 한 달 갓 넘어가지고 저희가 잘 얘기해가지고 노폴트 여러 가지 치료도 받고 보상금도 다 하시긴 했는데 한 달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러니까요. 많이 다쳤더라고요. 아이고. 네,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거 보면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그냥 법 조금만 아셨으면 그렇게 고생 안 하셔도 됐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청취자분들 이 법을 당연히 아시면 좋겠지만 다 모르시잖아요. 그럼요. 전문의한테 두드려 보세요. 두드려 봐서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럼요. 없죠. 사무상의 변호사들 다 상담 무료예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은 이거 직원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인데 가해자도 도와드려요. 도와드린다는 게 가서 법원에 가서 싸우고 그런 게 아니고 방법하고 길을 만들어드려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조치를 하십시오. 이렇게 될 겁니다. 그 정도만 아셔도 많이 도움돼요. 그렇군요. 가해자도. 가해자도. 그러니까 법을 몰라서 그러니까 가해자 우리 은행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사고가 크게 났어요. 본인이 가해자예요. 피해자는 지금 앰뷸런스 타고 너무너무 아파하세요. 그러면은 피해자가 아프면은 가해자도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플 것 같아요. 당연히 아프죠. 근데 나는 가해자라고 치료도 안 받으시고 혜택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보상금만 못 받는 거지 다른 건 다 받을 수 있으세요. 그렇군요. 그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저도 몰랐어요. 보상금만 못 받을 뿐이지 모든 치료는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거군요. 그 노폴탄에도 범위가 엄청나요. 치료만 받는 게 아니고 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한다. 그러면 로스 웨이지스라고 주급 대신 받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주부가 사고가 났어요. 일하는 우리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가정을 이끄는 하우스와이프예요. 근데 주부의 제일 큰 일이 뭐예요? 애들 집안을, 챙기고 집안 청소하고 그런 거잖아요. 못 하잖아요. 아프면. 그렇죠. 그것도 돼요. 메이드 서비스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모르시잖아요. 몰랐어요.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너무 정말 안 될 거라고 미리 판단을 하는 바람에 이런 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군요. 그러니까 전문의한테 물어보면 뭐 가해자인데 전화가 오셨다. 5분 상담해드리면 돼요. 저 말고 사무장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다 똑같이 상담해드릴 수 있거든요. 좀 그런 거 너무 안타까워요. 겁먹지 말고 전문가에게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여러분. 자, 또 질문을 한 가지 이어서 드릴게요. 지금 신분에 관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좀 이렇게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질문이에요. 네일샵을 다니고 계십니다. 출퇴근 차량을 타고 집에 가는 도중에 스탑 사인에서 정차 중인데 뒷차가 갑자기 들이받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 앞으로 몸이 쏠리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있다가 앞으로 쏠리며 손목을 삐끗했습니다. 충격에 비해 차는 찌그러지거나 긁힌 곳은 없었고 하필 운전하시던 분이 서류 미비자여서 그냥 괜찮다고 뒷차를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네일 가게 주인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는데 저는 손목이 시끈거립니다. 다른 분들도 허리가 아프다 하시고 머리도 어지럽다 하시는데요. 일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장님께 말하고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운전자분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왜냐면 지금 보니까 좀 디테일이 모자라요. 제일 중요한 디테일은요. 지금 이분이 출퇴근길에 이제 사고가 났다고 그러셨잖아요. 네일 사동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른 네일 사동 하는 분들하고 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타고 가는 것 같거든요. 질문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그 운전자가 그 직원을 운송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면은 타고 있는 그 자체가 일이에요. 일하고 있는 시간에 사고 난 거로 취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노폴트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월커스컴으로 가야 되는지 그거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만약에 그냥 자기들끼리 예를 들어서
이주연 씨랑 저랑 네. 같이 일을 해요. 네. 그럼 칼풀링 하는 거예요. 하루는 내 차로 가고 하루는 네. 본인 차로 가고. 그런 거는 동료끼리 차를 타고 가는 거니까 일하다 가다 사고 난 게 노폴트로 열리는 거고요. 네. 그게 아니고 사장님이 한 사람을 고용을 해서 회사 밴을 만들어서 거기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운송이 아니구나. 네, 네. 태워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출퇴근을 네. 시켜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일하는 사람이 그 차를 타잖아요. 네. 그 시간서부터 일하는 거로 취급이 돼요. 그래서 월커스 컴으로 넘어가요. 아. 그거 먼저 이제 파악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월커스 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뒤에 칸 부딪혔는데 경미하다고 생각해서 그 운전자가 이제 보냈잖아요. 네, 사장님한테 보냈죠. 얘기하지 네. 말라고요. 네. 그래도 치료는 받을 수는 있어요. 보상금도 받을 수 있고요. 네. 상대방은 보냈으니까 없어졌으니까 안 돼요. 아, 네. 없잖아요. 누군지 네.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고 난 건 명확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사고 난 명확한 그 바탕으로 혼자서는 힘들 거예요. 네. 나 사고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같이 타고 계신 분들이 똑같은 진술을 해주면 네. EU라고 examination under oath라고 네. 이렇게 케이스를 열면은 이게 진짜로 사고 났는지 사기인지 조사가 들어가요. 네. 왜냐면 경찰 리포트나 뭐 아무 인포메이션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조사가 들어간 바탕으로 그 타고 있었던 분들이 맞습니다. 사고 난 게 맞습니다. 입증이 되잖아요. 네. 그럼 케이스는 열리는 거예요. 네. 자, 케이스가 열리면 그 다음에는 치료는 노폴트나 월커스컴으로 치료받으신 네. 거고요. 근데 보상금은 보낸 상대방이 가해자잖아요. 네. 뒤에서 쳤으니까 네. 없어졌잖아요. 없죠. 그러면은 그 차에 있는 보험으로 네. 보상금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UNUIM이라고 네. uninsured, underinsured motorist라고요. 네. 쉽게 말해서 상대방 보험이 없잖아요. 없죠. 누군지 네. 모르니까. 네, 네. 그럴 때 대비해서 받는 보상금이 따로 있어요. 아. 네, uninsured motorist, 네. underinsured motorist. 이런 상황에서는 uninsured motorist겠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치료도 받고 보상금도 받고 만약 일 못하시면은 loss wages도 받고 월커스컴으로 가면은 진짜 일 못하시면은 네. 월커스컴에다가 월커스컴 보험도 따로 보상금도 따로 받으실 수 있고요. 오. 범위가 엄청 많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 운전하신 분의 신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네, 신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봅시다. 네. 타고 있었던 분들이 입증을 해줬으니까는 네. 피해자잖아요, 운전자도. 그렇죠. 피해자니까 상관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운전자한테 피해가는 건 특별히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네, 상황에서는. 네. 그러면 기록만 남는 거예요. 네. 사장님한테 좀 혼날 혼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거 외에는 운전한 자가 뭐가 있어요? 서 있는데 뒤에서 쳤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네. 사고는 나요. 네. 사고는 나는데 네, 네. 이런 엉뚱한 거 쓸데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셔가지고 혜택 못 받는 거는 제가 보면 너무 좀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 그렇군요. 네.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아까부터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요거를 전문가랑 좀 빨리빨리 상의를 해서 방법은 있다. 그렇죠. 지금 이 말씀 계속 하고 길은 계시거든요. 꼭 있어요. 네. 그 변호사님하고 여러 가지 길이 있으니까 네네. 상담하시는 게 키고요.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뒤에서 부딪혀가지고 운전자 말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튕겨 나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벨트를 안 매서 그런 거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옛날에는 네. 뒤에, 그러니까 패신저 뒤에, 앞에 좌석 뭐 뒤에는 네. 벨트 안 매도 됐잖아요. 네네. 그거 아세요? 법 바뀐 거? 뒷좌석도 다 매야 되나요? 11월 1일서부터 뉴욕주는 네. 무조건 16세 미만이건 이상이건 네. 무조건 뒷좌석에 있는 사람들은 벨트를 매게 돼 있어요. 이거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많으세요.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네. 나중에 자주 말씀드려야 돼요. 연세 그런 거 따져서 네. 그런 거 없이 네. 무조건 뒷좌석에 있으시면 벨트를 매게 돼 있고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그 하이웨이에서만 예전에는 매야 된다 이런 말 있었잖아요. 무조건 매게 돼 있어요. 이제 아. 무조건 매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벨트를 안 매시면 네. 벨트 안 맨 사람한테 딱지로 50불까지 매길 수 있고요. 네. 딱지라고 그러죠. 티켓을. 제가 어렸을 때 와가지고 말을 이상하게 아니 근데 저도 딱지라 그러면 왠지 무서워. 좀 이래요. 자, 운전자는요. 네. 25불에서 100불까지 한 티켓당 네. 25불씩 100불까지 티켓 먹을 수 있고요. 운전자는 메서도요. 메서도요. 네. 네. 그다음에 그 운전면허 포인트 3점까지 뛸 수 있어요. 이거 네. 굉장합니다. 제가 보면 포인트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꼭 벨트 매세요. 11월 1일서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지금 12월 중순이잖아요. 그러니까요. 45일 네. 지났잖아요. 네. 이제부터 슬슬 엄하게 나올 거예요. 아, 노던 블러버드 가실 때도 꼭 매셔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네. 차 타면 무조건 네, 벨트 매야 돼요. 네. 저는 이거 너무 좋은 법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차 사고, 특별히 택시 타고, 네. 우버 타셔도 매셔야 돼요, 이제. 아. 네, 택시 타셔도 매셔야 되고, 네. 그,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그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이게 좀 법이 간 나온 거야. 지금 그 디테일로 안 나왔는데, 버스도 매야 돼요. 스쿨버스도 매야 되고요. 네네. 스쿨버스는 무조건 매야 돼요. 그러니까 네. 뭐든지 다 매야 되니까요. 네. 벨트 꼭 매시고 안 그러면 딱지 먹으니까. 네. 네. 그리고 뉴욕이 그거 아세요? 1987년도인가? 네. 그때 처음으로 네. 시트벨트로 만든 게 뉴욕이었어요. 미국에서. 아, 그렇군요. 네. 네. 드디어 이제 그 백시트까지 이제 법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네. 이거는 사람 안전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럼요. 따라주세요. 네. 네. 방금 이 질문 주신 분도 만약에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꼭 착용해야 된다는 그걸 아셨으면 좀 이렇게 튕겨나가서 다치는 그렇죠. 거는 좀 막으실 수 있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저 의뢰인 한 분은 이제 젊은 친구인데. 네. 우버 타면은. 네. 그냥 앉아서 바켓 안 보고 전화 보잖아요. 그렇죠. 다 젊은 애들 다 전화 보잖아요. 네네. 그 앉아서 머리 숙이고 전화 보잖아요. 네. 뒤에서 쾅 부딪힌 거예요. 어머나. 네. 무릎, 목, 어깨 다 나갔어요. 아이고. 굉장히 특별히 위험하네요. 목이 네. 많이 다쳤어요. 얼굴 다 망가지고. 왜냐면 앞으로 이게 네. 사람이 네. 앉았을 때 등을 차 뒤에 딱 제대로 대고 앉는 거랑 네. 그냥 엉덩이만 거쳐서 네. 몸이 앞에서 앉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런 어떻게 앉아서 사고 나냐가 네. 사람이 다치는 것도 큰 영향을 끼쳐요. 네. 네. 올바르게 앉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중요해요. 특히 조수석에 타신 분들 중에서 좀 편하자고 다리를 이렇게 좀 대시보드 쪽에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네. 그렇게 사고 나가지고 허리 큰 수술하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자분들 이제 운전하실 때 남자들보다 이렇게 가까이 하시잖아요. 네네. 가까이 하면은 그 스티어링 휠 아니면 밑에 대시보드가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벨트를 맸어도 쾅 부딪히면 무릎을 다치세요. 무릎을 갖다 박아가지고 멍 크게 드시고 그러세요. 네. 요런 것 좀 이렇게 좀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네. 바른 자세로 운전하고 차 안에 타는 것도 어느 정도 교통사고를 좀 예방할 수 그렇죠. 있는 하나의 예방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요새는 차가 너무 좋게 나와요. 네. 너무 편하게 나오고 사람을 그냥 너무 그냥 이게 차가 아니고 그냥 릴렉싱 스테이션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 안에서 타는 자세도 바뀌어요. 네. 근데 그거 바꾸면 안 돼요. 그렇군요. 제가 아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해요. 네. 요거는 정말 우리가 꼭 잘 지켜야 될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김동섭 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쭉 나눠봤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갑자기. 네. 이제 연말이 다 됐잖아요. 네. 벌써 2020년 다 끝났어요. 네. 진짜 힘든 2020년이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economy get better. 이제 더 좋아지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도 이제 백신도 나오고, 이제 사회가 더 활발해지고, 옛날 과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극복하고 이겨냈다. 그러면서 훗날에 우리 손주들한테 얘기해 주신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김동섭 변호사님 감사합니다.